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역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증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금년도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입니다. 1위. 자산 규모가 약 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 관련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사항은 첫째, 역의 탈세 의혹입니다. 김 회장은 해외 시민권을 앞세워서 국내 체류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비거주자 신고를 하며 과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김 회장의 차남은 태어난 지 5년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선택을 넘어서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MBK 파트너스 전체의 세무조사의 필요성입니다. 2022년 국세청은 MBK 역의 탈세 혐의로 약 400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합니다. MBK는 홍콩 본사를 두고 있지만 주요 거래와 실질적인 투자, 운영, 의사결정이 서울 사무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 보수, 배당 등 고액 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벌고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MBK 전체 구조와 김병주 회장의 지배 위치, 펀드별 규모 및 수익 구조, 운용 보수, 성과 보수의 귀속 및 과세 실태, 개인 소득 및 자산 관련 국내의 과세 내용을 국민 앞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MBK는 국민연금이 출자에 참여한 홈플러스 등 한국 기업 거래에 깊이 관여 있고 롯데카드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금융회사에서도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익은 역외로 이전되고 손실 리스크는 국내에 전가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정의와 국세행정의 신뢰 그리고 국민 경제의 공정성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익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기재부 종합국감 때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세청장님 그리고 우리 지방청장님들 감독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앞에 거기 안에 보면은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피해를 입은 분들, 임대인들의 절규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MBK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자산가 1등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정무위에 참석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김 회장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사회적 책임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저는 우리 정부에서 더 조사하고 과세할 건 과세하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제재할 건 제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포브스 선정 우리나라 제일 부자예요. 재산이 14조가 넘고 그렇잖아요. 본사에 MBK 본사는 홍콩에 두고 있는데 용산에 이제 자기 100억짜리 단독주택 그러면서 비거주자로 분류돼 가지고 소득세는 전혀 안 내고 있다. 전혀 안 내고 있죠 지금. 아, 진짜. 아니 답변. 예, 뭐 제가 개별 과세 정보라 뭐라고 말씀은 드리긴 어렵지만 의원님 인식하고 있는 게 대략 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세청에서 2022년에 이제 역외 탈세로 400억 추징을 했죠. 그때 받았죠? 그때 많이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세청에서 정말 이 MBK식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돈은 벌고. 근데 이 MBK는 국내에서 돈을 벌어도 정말 정상적으로 벌기보다는 정말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악질적이에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한 1조 원의 이익은 얻었다고 지금 나오고, 근데 손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거예요. 10만 명의 피해자들이 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롯데카드 문제도 그렇고, 예? 그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MBK식으로 경영을 하면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세금은 안 내고 있고 사회적 책임은 다 안 하고 전혀 뭐 국민연금까지도 사실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 모든 피해를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청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 신청을 한 거고 이 김 회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가지고 확인할 게 많은데요. 우리 국세청의 청장님한테 두 가지만 확실하게 여쭤볼 건 이익 발생지가 한국이라는 그것만 입증이 되면은 과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여튼 어떻게든 하여튼 과세권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비거주 무효권 등등이 있지만 이익 발생지가 한국이다, 이퀄이다는 노는 것만 입증되면 과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국제조세관리관 그런 데서 그런 업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익을 그러니까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이익을 홍콩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국내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축소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요거는 이제 말하면 조사국 파트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역외 탈세 문제가 오늘 상당히 이슈도 되고 네네. 있는데 특히 MBK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예.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여튼 그 그러면은 과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세요. 예. 강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MBK가 그 쭉 펀드 운영한 거 보면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거의 이제 70억 달러, 40조 원 토탈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관련되는 기업들 그 명단 다 갖고 계시죠? MBK와 관련된 기업들, MBK가 투자하거나 인수하고 한 기업들 뭐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아직 안 했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파악도 하시고 예. 그 정도 자료는 우리 국회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국민적으로 공감을 사는 건데 관련되는 자료를 국민들이 하나도 몰라. 우리 국회라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세무조사 하시고